후반전TV 최병걸입니다. 여러분 이 노래 기억하시죠? 잘 살아보세, 잘 살아보세,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. 아마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그 연배가 저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저보다 훨씬 더 선배님일 것이 분명합니다. 좀 과장을 하자면 저희들은 어릴 적에 이 노래를 듣고 일어났고 이 노래와 함께 잠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귀에 정말 계속해서 들려진 노래가 바로 이 잘 살아보세, 잘 살아보세,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노래입니다. 여러분 이 노래를 우리가 왜 불렀습니까?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당시에 잘 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여러분 가난이 무엇인지 아시지요? 아마 가난을 경험한 분들은 이 가난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 몸이 이렇게 좀 그냥 오싹할 겁니다. 아우 그때 그렇게 어려웠지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. 근데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요 경험한 본 사람들은 알지만은 미안하지만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가난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. 제가 미국 와서 잠시 초등학교에서 가르칠 일이 있었는데요. 그때에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힘든 단어가 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. 그 하나는 가난이라는 단어입니다.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명해도 아이들이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합니다. 이것은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하라는 말입니다. 잔소리처럼 들린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가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저 단어의 의미적으로 가난은 알지라도 이 가난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단어를 그냥 이렇게 수긍을 못합니다. 그러다 보니 두 번째 단어까지도 이 아이들이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절약이라는 겁니다. 아껴 쓰라는 겁니다. 종이를 제가 보니까요 너무 많이 허비해요. 그냥 한번 이렇게 끄적끄적 하고는 버려요. 저는 그걸 다 모아요. 모아가지고 또 이야기합니다. 야 이렇게 쓰지 말고 좀 이렇게 써라 그러면은 몰라요. 그리고 오히려 저한테 어떤 애는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야기합니다. 아니 이 종이를 많이 허비해줘야 종이 공장이 돌아가고 또 종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또 먹고 살고 그런 이야기를 초등학생들이 해요.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저는 아직도 이렇게 이면지를 잘라서 이렇게 쓰는 판인데 참 몰라요. 모르는 것이 뭐 그 아이들 잘못입니까? 참 그 아이들은 참 행복한 아이들이죠. 왜냐하면 가난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? 이 가난이 얼마나 힘든지는 역시 경험해본 세대, 경험해본 민족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 민족은 이 가난을 오랫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이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. 정말 애를 많이 써서 이제는 어여시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정도로 아주 부유한 강대국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. 우리 미국은 뭐 세계에서 뭐 제일 잘 산다 뭐 그 중에 속하지 않습니까? 이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가난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. 잘 삽니다, 여러분. 다 잘 살고 있습니다.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들어서 이렇게 다시 물어보면 지금 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? 라고 물어보면 고개를 갸우뚱해요. 잘 못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니 도대체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왜 잘 못 산다는 사람들이 있을까?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사는 것, 즉 잘 사는 것을 이제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. 예를 들면 내가 나보다 잘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잘 사는 겁니다. 그러나 이렇게 눈을 돌이켜봐서 나보다 더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나는 못 사는 거라는 겁니다. 그러면요 세계에서 1등 외에는 잘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 사람보다 못 사는 것 아닙니까? 이다 보니까
잘 산다는 것을 이렇게 어떤 상황, 이렇게 상황에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 살고 못 살고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잘 산다는 본질, 잘 산다는 기준이 많이 이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아직도 여전히 잘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. 이 잘 살아보자는 것은요, 대한민국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닙니다.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잘 살아보자는 겁니다.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. 저는 선교지에 이제 수십 년 다녀보면요, 수십 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잘 삽니다. 길도 닦여져 있고요, 이렇게 그 생활 환경도 좋아졌고요, 집 모습도 달라졌습니다. 그들이 먹는 음식도 풍부해졌습니다. 잘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. 여러분, 세상은 이렇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그래도 이전과 비교해 보면 점점 잘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 잘 산다라는 생각을 못할까라는 겁니다. 분명히 이전과 비교하면 잘 사는데,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잘 못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객관적으로 볼 때 잘 사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내가 잘 산다는 생각을 왜 못할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자 나름대로 해답이 있겠지만, 제가 이렇게 생각한 해답은 이것입니다. 사람들이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잘 살았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, 잘 사는 것과 잘 살았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. 여러분, 지금 환경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이 다음에 잘 살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잘 못 살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. 비록 환경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볼 때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. 그러나 그 사람의 생애가 끝났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잘 살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, 또 그 모습 그대로 잘 못 살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는 너무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잘 살았다는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 부분에는 너무 많이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소홀해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.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볼 때요,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볼 때 잘 살지를 못했습니다.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. 가난한 목수 출신입니다. 못 배운 분입니다. 예수님께서 엄청난 가르침을 가르치자, 저거 목수 출신 아니냐, 저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이렇게 비하했습니다. 그리고 갈릴리라는 출신은 지역적으로 아주 이렇게 천대받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. 그렇게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잘 못 사는 사람이라고 이런 평가가 많이 있어져 왔습니다. 이렇게 어떤 경제적으로 잘 못 사셨지만 관계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.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했지 않습니까? 너희들이 나를 떠날 것이다라고 할 때 제자들이 거부했습니다. 부인했습니다. 아닙니다. 우리는 예수님 절대로 안 떠납니다. 그렇게 맹세해놓고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.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.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. 여러분, 예수님은 인간관계에서도 잘 못 사셨습니다. 경제적으로 그렇고요. 인간관계도.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이렇게 세상을 따를 것 같은데 기껏해야 자기 자신도 못 구하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죄인 중에 죄인으로 이렇게 죽어버렸습니다. 그 모습을 보고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그런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그 사형을 집행한 그 백부장,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.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. 잘 사셨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. 여러분, 물론 이게 내가 잘 살았는지 잘 못 살았는지 어떤 사람들의 평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.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도 잘 살았는지 잘 못 살았는지가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. 물론 절대적인 평가는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하십니다. 그 앞에서 잘 살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진짜 잘 사는 것이 됩니다. 여러분, 우리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잘 사는 것이 앞으로 잘 살았다는 평가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.
우리는 너무 잘 사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? 이제는 잘 살았다는 평가를 위해 지금 이 시간을 좀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어떻게 사는 것이, 어떻게 살면 잘 살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? 아마 이것은 각자의 어떤 기준이 다를 줄 압니다. 다를 줄 압니다. 저는 하나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. 범사에 감사하면 그 사람은 비록 이 순간은 잘 살지 못할지라도 그의 생애는 반드시 잘 살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. 범사에 감사하십시오.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의 생애가 잘 살았다는 평가를 반드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정말 지금 어렵고 힘듭니다. 그러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. 여기에 그치지 말고 이 다음 우리 생애가 잘 살았다는 평가를 받는 데까지 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